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들어갈게요.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파트하고 평가론 같이 이렇게 가서 테마식으로 프린트를 같이 옆에다 삐고 보시게 되면은 딱딱 테마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테마 보고 문제 보고 테마 보고 문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프린트를 가셔서 테마 특강의 원 보세요. 테마 특강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이용 파트가 있죠. 그죠? 이쪽 파트. 이쪽은 이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용 파트는 테마 1이죠. 테마 1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거기 보시면은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수학이 체증합니까? 또 체감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크기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예전엔 나왔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한계와 무슨 한계가 있어요.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방 한계는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그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어서 뭐와 뭐가 지금 같다 그랬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을 딱 5층 짓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2층밖에 안 짓게 되면은 그냥 있어요. 손실이 오겠어요. 넘어서는 손실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용 집약도 이제 우리가 하한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방한계라 그래요. 무슨 한계라고 한다? 조방한계. 건물을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10층까지 올리면은 딱 멈춰버리는 게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적어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같아진다? 그럼 여기가 거기 보시면 집약 한계라고 돼 있죠. 그죠? 집약 한계. 집약 한계는 이걸 넘게 되면 한계 비용이 더 커지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넘으면 이 이윤 극대화점으로 손실이 나오지만 이윤이 감소된다고 돼 있죠. 토지용 이용도예요. 이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기 때문에 자, 토지용에 대해서 하한선이다, 상한선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채이용해야겠죠. 그죠? 이건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거는 조방한계죠. 좀 약간 위험한 야매인데 따라서 조청. 조하고 총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별로 좀 위험한 야매였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한계, 무슨 한계?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시면은요. 지가 구배 현상은 구배가 고바위예요. 현상. 우리가 1번 말인데, 자, 지가가 도심이 낮아요? 지가가 도심이 높아요? 높고, 점점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명동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나가면 지가가 확 떨어지죠. 하락폭이 커지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 하락폭이 도심에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낮아진다. 소도시하고 대도시가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다르죠. 소도시는 어떻게 핵이 하나밖에 없어서 단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소도시는 핵이 여러 개다 딱 하나다. 그럼 지가 구조가 단순하고 극경사인데 대도시는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다핵. 그러면 중심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대도시 같은 건 지가 구조가 복잡하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도시 스포로는 좀 별표 쳐보세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도시 스포로는 난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무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돼요? 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돼요? 근데 무계획적, 무질서, 불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무하고 불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럼 띄엄띄엄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죠. 그죠? 그럼 개발도상국에서 토지용 계획이 서울로 발생하는데 저밀도, 고밀도, 간선도에 따라 개발되고 산발적, 비적, 개구리 띠뛰기식인데 찍어줄게. 특징이 있어요? 도심지보다 어디서 생기죠? 외곽. 도시니까 주거지, 상업지만 생겨요. 공업지도 발생해요. 그럼 채용이 아니죠. 그게 됐고 표준축 이상이다, 이하다. 이하. 입체 슬로문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자,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직장은 도심이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높으면 주거지를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죠. 그럼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냥요, 직주 분리예요. 그럼 수평 공간이 확대되겠죠, 그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렇게 회귀한다는 거니까 건물이 고추가 되니까 입체 공간이 확대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직주 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니까 그냥입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갑니까? 자, 다시 들어오는 건 뭐죠? 접근이죠. 접근은 이제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못 되면 들어와요. 그건 집에 안 나오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원인과 결과를 해놨죠, 그죠? 그럼 자, 갈게. 직주 분리는 그냥이야, 나가게 되는 원인이야. 직주 접근은요, 들어오게 된 원인이죠.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땅값이 높으면 그냥이요, 나가요. 땅값이 낮아지면 들어오고, 너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 도시 환경이 악화되면 나가고, 환경이 개선되면 돌아다니고, 규제가 강화되면, 완화되면, 재개발에서 철거되면, 재개발이 완료되면 들어오고, 교통이 발달하면 나가고, 교통 체증되면 들어오겠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직주분리와 접근이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갔다가 이 직장이 분리돼서 주거지가 분리돼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도심이 공동화라는 건 뻥 뚫리죠. 도노천상. 그 다음에 침상도시는 잠만 자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군은 들어오니까 그냥입니까? 건물이 고추가 됩니까? 고추가 되고, 하춘하야 도시 회춘하야. 하춘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회춘하는 도시가 다시 젊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회자 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 그러면 자, 따라가. 공동화, 침상도시화, 고충화, 회춘화. 그럼 화자가 붙으면 그냥이야, 다 결과야. 결과인데 어디 결과인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씻기 전에 1번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씻기 전에. 다 까먹겠다. 빨리빨리 1번. 자, 일단 결과죠, 결과. 그럼 내가 뭐가 붙었나 그랬지, 뒤에? 화자 붙었다 그랬지. 그렇지. 그럼 공동화 아니면 회춘하네?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걸까? 공동화 되겠죠. 잡을 수 있어요? 회춘하는 그냥입니까? 접근의 결과입니까? 1, 2, 4번은 직주분리의 원인이 되겠죠? 체크하셨나? 그래서 제 프린트하고 요 문제 보면 마스터가 돼요. 됐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 2번 문제 듭니다. 스타트. 정답 몇 번? 5번이죠. 도시 스포르는 아까 1번. 도시 중심지예요? 외곽부예요? 상업지, 주거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모두 발생합니까? 모두 발생하죠. 내가 아까 야매, 다음에 조청. 그럼 조방한계는 총수입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했잖아. 그럼 조방한계야, 이거는 집약한계야. 집약한계 비입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데서 투입된 주가는 집약도가 토지용리 집약 상한선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자, 3번이 조방한계예요.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한 20년 전에 최적의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까 손익분기점 기억나시죠? 집약도 하한선은 집약한계다, 조방한계다. 집약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손실이 발생해야 안 해요. 이윤이 감소하죠. 몇 번이 정답이다? 도심은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값이 확 떨어지죠. 집가락률이 외곽보다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높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페이지 테마 2 부동산 개발, 개발의 분류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개발의 외관에 따른 분류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돼서 그냥 우리가 유형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건물, 토목 이런 것들은 보이죠? 무형적은 이제 지역지구제 같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토지 용의 규제만 하는 그런 변경이고 복합은 그 외에 합친 거고 개발 주체에 대한 발표 쳐보세요. 공용개발은 제1섹터라고 하죠. 몇 섹터라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하고 민간이 하면은 몇 섹터가 돼요. 특히 조합은 1섹터야 2섹터야. 조합. 2섹터 들어가죠. 조합은 공적이 아니죠. 그죠? 잡으시고. 자, 개발도 공용개발만 있어요. 민간개발도 있어요. 제3섹터는 합친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단순개발 방식은 권리가 불변이고
환지하고 매수 방식에다 몇 번 쳐보세요. 자, 환지 방식은 그냥이야 권리가 축소돼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의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토지를 우리가 재분배하는 거고, 매수 방식은 그냥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권리가 소멸되죠. 혼합은 누가 합친 거죠? 환지하고 매수. 그럼 당구장 표시가 이따 똑같이 나올 거야. 잘 봐봐. 매수 방식에다가 현관 배치를 해요. 매수 방식은 공공 부분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죠.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도 개발 토지를 도시조정 때 그냥요 재분배해요. 이게 밖에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잘하셔야 돼. 근데 보존은 그냥요 사전에 방지해. 그럼 사전 나오면 못 찍어. 보존 찍죠. 전자 들어가니까. 보고 있어요? 미리 방지하는 거고, 수복은 그냥요 요인만 제거해요. 개량은 확장 개선이라는 개자가 또 들어갔죠, 그죠? 첨가고 완전히 제거는 뭐야? 철거가 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시험에 안 냈지만 사전 나오면 수복이에요, 보존이에요. 요인만 제거, 수복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여성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재개발 안 해서 재개발하세요.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러면 보존이라는 건 그냥이야 아직은 젊어. 그냥이야 마사지 받으러 가. 수복은 그냥이야 보톡스 맞아. 개량은 그냥이야 코 확대시켜. 그 다음에 철거는 완전히 제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남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가 빠지죠. 그럼 그냥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재개발. 그럼 우리가 양치질하는 건 그냥이야 보존이야. 우리가 금리빨 집어넣는 건 수복, 임플란트 하는 건 개량, 틀니 박는 것, 철거. 아시겠죠, 그죠? 이거 잘해. 잘하시고 개발의 단계는 그냥 거기 보시면은 계획 형태 5단계가 있죠. 자, 이건 순서만 알아주세요.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단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계획, 사업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죠. 토지 매수 협의를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허가관청부터 인가를 받고 시행하고 땅 파고 건물 짓고 분양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계협 인시처. 그럼 계획당 협 인시처라고 돼 있죠? 그 순서만 알아주시는데 아예 내가 찍어줄게. 부동산 개발 과정이 7단계 있지. 얘 나와 얘.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상 단계는 그냥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용도 구상하고 전 실행 가능성은 실행 가능성 전이죠. 예비적이죠. 여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계략적이어야 돼요. 계략적.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이게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실행 가능성으로 가셔서 실행 가능성은 그냥입니까? 타당성입니까? 타당성 중에서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죠. 이렇게 보고요.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꼭 채택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기대 순위 같지만 투자의 요구 순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금융 단계,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마케팅 단계가 잘 나와요. 물론 일단 이 순서를 가르쳐 드릴 텐데 사업이라는 게 앞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마케팅 단계는 매도와 임대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매도하거나 우리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프린트 커닝이에요. 후기해요. 초기하는 게 좋아요.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반에 한다, 후기한다, 초기한다. 초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풀어드릴 텐데, 야매를 하나 풀어드릴 텐데, 혹시 기본서는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기가 막힌 거 하나 푸는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페이지 446페이지 가보세요. 446으로 가시면 119번이 있어요. 446에. 119 있어요? 내가 야매를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지금 7단계가 5단계로 또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구상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해? 아이디어. 전실행 가능성을. 예비적 타당성. 그 따보세요. 예. 자, 따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그냥 해. 따보세요.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그러면 예. 아부터 나와야 되지? 화이팅 해. 내 강의 좀 다 맞춰. 예.
그럼 라하고 마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예, 불이 아니라 부가 나와. 야매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니, 그지? 불타. 타 있어, 타? 건마와 함께. 있어? 맞췄네. 몇 번이야? 1번이지. 분위기 안 좋다? 맞아. 그래서 아예, 불타는 금요일은 건마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저거 빨리 또 나와. 적었어요? 틀리면 안 돼? 이렇게. 나도 초라해. 뭐, 불타는 금요일은 내가 왜 찾고 난리야. 그지? 아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찾는 거야. 안 되니까. 20년째 강의인데, 안 돼. 맨날 가르쳐도 안 돼. 세 번, 여기 동영상 들으신 분도 오전 강의 한 3번 돌아봐. 안 돼. 그죠? 근데 지금은 돼? 무슨 토요일은? 무슨 금요일은? 자, 그 다음에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뭐부터 나와야 돼요? 아이디어부터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구상 단계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걸로 아예 틀이 잡혔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번 나왔다는 건 굉장한 거죠. 이해 가셨나? 프린트 보세요. 기본서는 좀 갖고 다니세요.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갑자기 튀어나와, 갑자기. 이런 거. 그럼 아까 내가 어디다 들었어, 기본서? 어디다 흥분 얻었어, 2페이지 하다 왔죠? 그죠? 그러면 아까, 원래는 구전부실 근건말로 암기해도 되는데, 요즘은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누구와 함께? 건마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잡으시고.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의 위험도 한번 펼쳐 보세요.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개발의 위험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위험이 있을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제 프린트에 법률적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법률적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프린트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적은 이용규제 나오면 사법이에요? 공법이야? 소유권 나오면 사법. 그럼 법률적 위험은 안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그럼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는 것은 시장에 대한 위험을 시장 조사로서 줄일 수가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후수를 할게요. 그냥 이따가 하고 비용이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용 위험 아직 안 나왔고 공인중개사는 추가적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추가적. 자, 우리가 만약에 직접 건설을 합니까? 시공사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까? 그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길수록 더 나가고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더 나간다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나왔지만 거기 보시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은 낮추지만 그냥입니까? 개발 사업입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니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잘 따라오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 있으신 분은 다 합격할 것 같아. 날 쳐다보세요, 날. 날 못 쳐다보는 사람은 떨어져. 이렇게. 자, 쳐다봐. 자, 어디 하려고 그랬지? 개발의 타당성 분석하고 있죠? 자, 요거 들어갑니다. 원래는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나왔었어요. 분석의 체계인데, 5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5단계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갑돌이가. 그러면 아파트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거기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것부터 분석을 해요. 지역 경제를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계속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가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유형의 부동산을 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럼 지역 경제를 안 본다? 지역 경제를 먼저 본다. 보죠. 그럼 지역 경제를 보는 것은 그럽니까? 좀 거시적입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죠. 인구는 직접 가서 조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통계 자료를 봐야 되죠. 소득도 적어야 돼요. 소득도 수준도 높아야 돼요. 고용도 많이 창출해야 되겠죠. 경제 기반 같은 걸 봐요. 경제 기반. 이 경제 기반 산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왜
지금 울산 같은 데는 경기가 안 좋다고 막 말하죠. 조선소가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좀 문제가 자동차 회사가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해 갔나?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갑니까? 그럼 용인의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죠. 용인 땅 샀어요? 샀어? 샀대. 밥 사라 그러면 저녁에. 자, 그리고 자, 근데 오늘 정보가 뜨기 전에 샀어야지. 전에 샀어요? 확실히 사라 그래 저기. 그러면 그냥 땅값이 올라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부동산 수요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경제 기반이 이 지역 경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모든 지표를 봐요. 모든 지표를 보고 지역에 대한 그 전체적인 걸 분석한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여러 다른 부동산도 있어야 돼요. 모든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또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시장이 먼저야, 시장성이 먼저야. 어려우면 시장이 몇 글자지? 얘가.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두 글자부터 나와야 돼. 내 강의를 명료해.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장성은 수요만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시장성이라는 것은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예요. 그럼 우리가 매매나 임대 나오면 모의고사에 시장 찍어야 돼? 시장성 찍어야 돼? 자, 할게. 시장은 누가 거래되지? 그럼 수요금 나오면 못 찍고 매매나 임대되는 거 나오면. 내가 강의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따라서 성매매. 그러면은 매매 나오면 시장성이 붙어야 돼. 알겠지, 그지? 매매 나왔는데 이 시장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슨 매매가 나와야 돼? 성매매. 그러니까 내가 성매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 왜냐면 안개라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강의에 성매매를 하겠어?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알겠죠, 그죠? 다들 초라해, 그지? 그럼 매매 나오면 뭐가 붙어야 돼? 성이 붙어, 성이. 아시겠어? 이렇게 아주 미치겠어.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자, 할게요. 그러면은 흡수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흡수율이 분양률이에요. 흡수율이라는 얘기는 분양률로서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과거에 분양을 할 수 있죠. 근데 흡수율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자, 흡수율이 95% 됐어요. 분양률이. 많이 됐습니까? 적게 됐습니까? 10년 동안인데? 아우, 썩었다. 그럼 따라서 일정 기간, 유량이라는 게 개념 배우셨죠?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 일정 기간 또 얼마만큼 그 시장에서 흡수된 걸 따진다는 거죠. 저량이다, 얘도 유량이다?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목적이 과거의 목적이 있나요? 미래의 목적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추세 목적이 된다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흡수율이라는 자체는 분양이 되냐 안 되냐는 거니까 시장이겠어요? 시장성이겠어요?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흡수율은 시장에 들어간다? 시장성에 들어간다? 흡수율 몇 글자죠? 시장성 중에 어떤 게 세 글자예요? 얘한테 들어간다는 거지. 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 분석은,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채택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아직은 돈 되는 여부가 아닙니다. 아직은 돈 되는 여부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으로 돈 되는 경제성 분석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성 분석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수익성 여부를 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겠죠. 자, 그럼 돈 되는 거는 시장이에요?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요 두 가지가 경제성 분석이에요. 타당성이 없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분양률이 너무 많이 되면 부지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작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커야지만 타당성이 투자가 있죠? 그렇지만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봐봐. 나도 똑같은 학자 입장에서 이 시장하고 이 시장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이 5단계와 이 2단계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단계 외우시고 이 2단계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건 쉬운 게 시장이 먼저 나오죠.
시장이 몇 글자다? 경제성은.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다음에 경제성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지시성 타투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G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C자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잘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타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면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지시성 타투. 제가, 어디 시골에 내려갔더니, 목욕탕에, 자, 어떤 용문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두목이야, 두목. 그래서 거기 이제 쫄따구가 딱 문을 탁 열더니, 그다음에 타투. 타투가 문신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타투를 딱 보더니, 어머! 형님, 지시하십시오.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 보고 있습니까? 이따 보시고요. 자, 할게. 지금 아직 넘기지 마. 이 페이지 박스 보고 있어. 경제성하고 시장 중에서 어떤 게 선행해? 어떻게 알았어? 두 글자, 세 글자 들어가고, 지역 경쟁은 그냥이야. 모든 분석이야. 모든 부동산 거시적이고, 시장은 특정 부동산의 수용급이죠. 근데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 나오면 시장이야, 시장성이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자, 그 다음에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 제약 조건, 시장의 채택 가능성, 지역 근림 부지 수용급을 한다는 건 시장 분석이에요. 수익성 최종 투자는 경제성 분석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빨리 식기 전에 3, 4번을 같이 풀어보세요. 3, 4번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아까 좀 전에 다 했던 거 나옵니다. 튀어나와요. 들어갈게요. 자, 지금 3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1번은 아까 흑수 분석은 어디에 주된 목적이 있었어요? 과거 추세입니까? 미래 예측 목적입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인가요?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과가 동일 밑줄 치세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무슨 수익률이 동일하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개인마다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다릅니까? 그럼 개발업자에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자, 3번이 기출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자, 이건 그냥이에요. 이 공법이 지원됐어요. 그럼 공법에 대한 거니까 시장위험이에요. 이건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고치시고요. 자, 아직은 안 나왔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경우는 개발 사업비가 낮아진다는 아니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해 갔나요?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 임차사가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임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임차하면 다른 애들 들어오죠? 그럼 이걸 사전에 그냥입니까? 사전에 임차해야 되니까 중반에 해야 돼요. 초기서부터 확보해야 돼요. 그럼 정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시면은 이렇게도 돼요.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그럼 시장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아까 따라서 지시성 타투. 그럼 지역경제 다음에 시장 다음에 시장성이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타투는 맞나요? 타투는 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2번이 이제 보시면은 수요자를, 사람을 나누는 거는 차별화예요? 세분화예요? 공급 상품이 차별화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해야 돼요? 세분화해야 돼요? 세분화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의고사 한 3명에서 친한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가 안 나와.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공급 상품이 차별화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시장 차별화가 맞아요? 세분화가 맞아요? 세분화 같고, 4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시장이 먼저고 경제성이 다음이라 그랬죠? 그럼 경제성 분석이란 어떤 분석 결과로, 시장 분석의 결과로 주어진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개발사의 수익성을 평가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앞에? 경제성이 먼저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그 유명한 성매매를 아세요? 그러면 시장성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으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 포함되거든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체크하셨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자, 5, 6번은 이제 가겠는데, 일단 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페이지를 가시면은, 택지 개발은 공공만 하나요? 민간도 하나요? 둘 다 하죠, 그죠? 아까 공용개발이라는 자체는 공공택지 개발, 공적 주체로서 매수 방식이에요.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용해서 효율성, 형평성을 조화롭게 가고 계획적 효율적 이용을 하고 개발 사회적 환수할 수 있고
값싸게 토지를 대량 공급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단점은 시행자 매입비 부담이 큽니까? 그럼 환지 방식에 비해 반대죠. 민원에 대한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변 지역 땅값이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 제자들이 감정평가사들이 꿀팁을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 토지 수용하면 그냥이야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돼. 왜 올라간다는 거야. 거기다 적어 꿀팁 이렇게. 그러면 투기 발생한다는 건 어디가 올라가요? 주변 지역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 민간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쳐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됐다 중에 무조건 또 얘는. 자, 별표 3개. 그럼 우리가 자체 개발 지주 공동인데 이 자체 개발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예요.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제공하죠. 그럼 사업 수행 속도도 빠르고 개발이익도 자기가 다 먹어요. 그럼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위험이 높습니까? 그래서 지주 공동이라는 게 나왔죠. 지주 공동 사업은 지주라는 건 토지 소유자를 얘기해요. 토지 소유자, 토소입니다. 토소. 그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같이 을돌이 개발업자와 공동 사업을 해요. 그럼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고 위험도 분산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이 방식이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3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에요. 공사비를 현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대물로 주죠. 대물로 줍니다.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일부로 주거든요. 건축물로 줍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40억을 냈고 얘가 60억을 냈으면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어야 돼요? 6대 4로 나눠 먹어야 되죠? 그냥입니까?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합니까? 교환하죠. 그래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말 그대로 이거는 공사비를 대물로 줍니까? 분양 수익금으로 줍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분양 수익금으로 줘요. 자, 그러면 분양을 안 하겠어요? 분양을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200억의 분양대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얘가 40%니까 자, 2, 4, 8하면 얼마 먹어? 80억. 얘는 60%니까 120억 먹죠? 그럼 120억을 공사비로 주는 거예요. 그냥이야 분양금 받아서 주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이제 중요한 것이 등가 교환 방식과 뭐가 중요한 똑같은 지주 공동인데 사업 위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가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등장을 하면서 토소가 등장합니다. 자, 개발업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것도 그냥이요. 개발업자가 등장해요. 등장하니까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죠. 그런가요? 자, 그런데 자,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한다, 이전은 안 한다. 이전은 안 해요. 이전 안 하고 얘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합니다. 그럼 토지도 얘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금도 조달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노하우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습니까? 수수료 받죠. 자, 얘와 얘를 비교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가 나중에 그냥입니까? 어떻을까? 대물이라든지 분양걸 받는 거는 그냥요, 지분을 공유한 거예요. 공유한 걸 스스로 모은 게 아니죠. 얘기 좀 해봐요. 따라서 60% 따라해요. 60%? 60%를 먹은 거지 수수료가 발생한 게 아니죠. 여기 수수료 나오면 돼, 안 돼요?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수수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분 공유한다고 나오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 근데 얘는 그냥이야 수수료를 먹어. 모든 이익은 다 누가 먹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먹는 거예요.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수수료만 먹고 뭘 공유하지 않아. 지분은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갔어? 그 다음 얘가 위탁자라고 한다면 얘가 수탁자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위탁자고 얘가 수탁자니까 얘 입장에서는 위탁 방식이죠. 얘 입장에서는 수탁 방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을까? 가장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사업 위탁과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신탁?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찾았어요? 자, 별표. 자, 토지 신탁 방식이 또 중요해요. 그 토지 신탁 방식은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수탁, 위탁이에요? 신탁이야? 아예 토지를 맡겨버리는 거야. 요새 신탁회사가 굉장히 많이 또 매스컴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즘은 실무를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신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출이 그냥입니까? 규제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신탁증서금융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 신탁금융 방식을 많이 해버려요. 특히 이제 보유세가 강화됐죠. 그럼 그냥입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엄청난 그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요새 신탁회사에도 많이 내야. 근데 그냥 얘도 그냥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깊은 건 내가 재테크 강의사 되니까 나중에 하고, 그냥 이거 신탁회사를 잘 들어야 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얘도 그냥 수수료 먹어. 수수료 나가요, 수수료. 아시겠습니까? 그럼 수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냥 공짜로 대출 받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해 갔나? 자, 할게요. 자, 그러면 토소가, 아까는 소유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근데 얘는 넘긴다는 얘기야.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오셨지? 그러면 형식적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토소가 얘는 그냥 소유권을 넘겨. 사실상, 형식상 소유권이 유전되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 이 신탁회사가 개발업자라면 이 회사 명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토지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가 넘어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금도 그냥 신탁회사가 돼. 아까는 토지 소유자가 됐지? 얘는 자금을 얘가 된단 말이야. 신탁회사가 그만큼 어떻습니까? 신용도도 있고 키 큰 회사란 말이야. 그죠? 그럼 신탁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그냥입니까? 자금을 조달합니까? 그럼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관리 신탁도 있고 개발 신탁인데 이건 개발 신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책임을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에 대한 건 있죠. 그래서 관리 신탁은 책임이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냥 이걸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냥 수수료 받아. 그 다음에 얘가, 자, 수익증권을 우리가 교부하죠. 그 수익자한테 친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걔한테 그냥입니까? 지분을 배당해 줄 수 있죠? 얘가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얘도, 중요한 것은 얘도 그냥이야, 수수료는 생겨. 근데 지분은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는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붙습니까?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공적이지 않는다는 게. 얘는 그냥이요, 수수료가 안 붙어요. 지분 공유하죠? 그럼 어떻게 제가 강의하냐면,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줬는데, 거기 수수료를 안 줘요. 그럼 내가 가서 수수료 달라고 아주 떼쓰겠지. 문을 확 열었어. 책상에 딱 있어요. 책상을 쳐봐. 쳐봐요. 빨리. 어머, 깜짝이야. 탁자가 붙으면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 탁자 붙으면 뭐가 붙는다? 이해 갔어요? 근데 지분은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등가교환 방식은 탁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수수료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고 지분을 공유한다는 반대 현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죠? 얘는 소유권 이전됐어요, 안 했어요? 얘는요, 이전됐다는 게 틀린 거죠. 지금 보고 있어? 갈게요. 자체개발 사업은 여기에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사업기획, 자금조달, 건설시행, 이익기속 모두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위험이 너무 또 많으니까 지주공동으로 가야 되죠?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공사비, 대물변제형은 등가교환 방식이에요. 완성된 부동산을 공사비로 지급하니까 그냥 한 거야, 지분을 공유했어. 수수료 들어가, 안 들어가? 등가교환은 탁자가 안 붙었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그냥입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줍니까? 그럼 지분 공유하죠? 분양수익금. 근데 봐봐. 투자자 모집형은 그냥 투자자를 모집해갖고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신디케이트 조합 같은 데 참고하고 사업위탁, 토지신탁에다 배표. 사업위탁, 토지신탁은 탁자 들어갔지. 그냥이야 수수료 나와. 지분 공유해야 하네. 근데 사업위탁은 토지소유권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죠. 그럼 신탁과 유사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명의로 간다는 거죠. 그럼 사업시행, 자금조달, 개발자는 수수료만 취득하고 토지신탁은 그냥이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럼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취득하죠. 컨소시엄은 소규모야, 대규모야. 토지소유자가 아니야, 법인가냐? 법인가냐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빨리 식기 전에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스타트. 거기 보시면은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하나 있나요?
신차지 방식 한번 들어보세요. 신차지 방식은, 자, 그냥 새로운 차지죠. 지주 공동이 들어가는데 신차지는 땅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샀어요.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업자한테 임차권을 줘요. 개발업자한테. 그러면 임차권을 주게 되면 얘가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얘가 그냥입니까? 고액의 지대를 주겠죠? 근데 계약이 종료되면 땅을 샀어요? 땅을 빌려줬어요. 그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해요. 어떻게 반환한다? 무상. 근데 건물은 팔아야 되겠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답을 몇 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합니다. 사업 수탁하고 신탁은 그냥요, 탁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수수료가 있죠. 근데 등가 교환은 탁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수수료가 없죠. 그런가요?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사업 수탁은 공사 발주 개발업자지만 자금 조달은 누가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고 수수료 있는데 개발업자는 지분을 공유한다, 지분을 갖지 않는다. 갖지 않고요. 등가 교환은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없어요? 없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물 변제는 지분을 공유한 거죠. 근데 토지 신탁은 됩니까? 수수료 있습니까? 그럼 다 누가 하죠? 신탁회사가 하죠. 그럼 자금 조달도 3번 토지 소유자가 해요, 신탁회사가 해요? 신탁회사가 하죠. 소유권 형식적 이전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아까 신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줬죠. 그럼 개발업자가 공사 발주하고 자금 조달하고 수수료는 없죠. 종료 후에 뭘 시가로 양도해요? 건물. 몇 번 정답? 자,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나오면 돼, 안 돼? 자, 토지 소유자 나와야 되죠? 개발업자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개발업자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얘는 탁자도 안 들어갔으니까 수수료가 없죠? 사업 진행 속도는 빠르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정답 몇 번? 4번. 자, 프린터 갑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건데, SOC 사업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빌드라는 건 그냥입니까? 짓는 겁니까? 짓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T는 그냥이요, 트랜스퍼,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운영한다는 거죠. 이번에 BOT 있나요? 그럼 이건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짓고, 소유, 운영하고, 이전하고. BTL은요? 짓고, 이전하고, 임대하고. BLT는요? 짓고, 임대하고, 이전하고. BO는 트랜스퍼가 없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짓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BTO와 BTL 방식에 대한 발표. 이게 계속 뜨고 있는데, 자, 지금 두 가지가 똑같은데 이 BTO는 그냥요, 지가 운영을 해요. 그럼 고속도로 터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 고속도로 터널. 수익형에다가 고속도로 터널. 그럼 고속도로 터널 지나가면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럼 투자비를 직접 회수할 수 있죠. 근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안 위험해, 위험해. 수요 예측이 어렵죠. 민간 위험이 크죠. 수익도 높다는 거죠. 사후에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BTL은 학교나 기숙사적거나 BTL은 학교나 기숙사, 군인 아파트 이런 교육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거는 임대료 받습니까? 그럼 민간 위험이 좀 작죠? 수요 예측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이야 수익도 낮아. 임대료 주는 건 사전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제한하고 민간이 채택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자, 들어보세요. 건설하고 기속하고 운영 나오면 BTO 찍으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안 나오고 고속도로 터널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고속도로 터널은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그냥입니까?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회수하는데 중요한 건 수요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민간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클수록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습니까? 높아요. 그럼 자, 야매로 간다. 자, 따보세요. 버스, 택시, 어딜 지나? 뭘 받아? 돈을 받죠. 어지러워. 해야 돼. 뭐하고. 어딜 가는 거야? 터널 돈 받아. BTL이야, BTO야. 돈까지 생각해야 돼. 그냥이야, 투자비를 회수했어.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갈 수도 있지? 그 수요 예측이 어려서 민간 위험이 클 수도 있죠. 그럼 사후에 보장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나?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못 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 7번 풀어봐, 7번. 7번. 몇 번?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만약에 고속도로 터널 나오면 뭐 찍으셔야 되죠? BTO를 찍으셔야죠. 얘기해. 왜 그랬어?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 지나니까. 좀 즐기자. 그냥 야, 통행료를 받아. 그러면 최종 그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징수하지? 그냥 야, 민간위험이 부담돼. 3번만 맞지. 대답 좀 해주자. 사전이야, 사후야. 사후에 보장이 되고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것이 바뀌었는데 3번만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오케이? 열심히 해 이거. 내가 봤을 때 얘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얘네들을 비교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왜 주시 보냐면 우리가 저랑 같이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또 출제하는 애들이 보면은 BTO와 BTL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바꿔냈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다 표를 만든다. 표를 만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적중됐으면 좋겠죠? 기도합시다. 적중되게. 1분간 들어줄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 6번 풀어보세요. 6번 스타트. 6번은 풀어야 좀 쉬어요, 이제. 정답? 3번이 정답이죠? 갈게요.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에 준공이라는 단어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공공이 기속이라는 거 있나요? 거기까지는 BT가 맞죠? 근데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 가지며 공공이 기술을 임차했죠. 리스죠. 그럼 BTO예요, BTL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BTO와 BTL을 바꿔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권은 개발업자에 이전되며, 자, 개발업자가 신탁회사니까 맞죠? 맞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틀렸네. 3번이 맞네. 3번에 탁자 들어가네. 수수료 나오네. 근데 이게 소유권 이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가는 거죠. 개발업 사업자는 사업의 전반을 담당하고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 누구한테 기속돼요?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고. 그다음에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취하겠죠? 왜? 뭐가 붙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4번은 탁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수수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등가교환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지분을 공유합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거야. 탁탁탁 이렇게 가셔야 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환지하고 매수가 바뀌었죠? 되게 쉽다? 따라서 전면 매수. 그럼 무슨 방식이야? 매수 방식이고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건 환지 방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매수와 환지를 계속 바꿔낸단 말이죠. 몇 번 정답? 3번 정답이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알겠습니다.